도 피곤하고 만성적으로 이게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질병이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 질환과 같은 질병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진단된 질병이 없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기능학적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으로 장과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영양 흡수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대사 이상이 있고요. 두 번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부신 호르몬이 저하된 어떤 호르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에서 도파민이 너무 떨어져서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대사적 문제와 신경전달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란 원래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사 과정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중간에 쌓이는 부산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방, 탄수화물 대사,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지방과 탄수화물을 먹어서 ATP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사의 부산물들이 중간 부산물들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각자 컨디션에 맞춰서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거를 영양제로 주거나 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먹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엔 주사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을 회복하는 장치료를 같이 해야 되겠죠.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 대사 이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대부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당분간은 저탄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식단혁명이나 이전에 읽었던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에서도 케톤식이 뇌세포가 케톤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나 어지럼증, 만성 통증, 피로 환자분들의 식단을 매번 확인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신경 써서 드신다고 하시는데 과일이나 채식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좀 드셔보시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심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지금껏 신경 쓰고 살았는데 어떤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그 증상이 새로 생겼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했는데도 컨디션 회복이 안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원인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는 신경정신 피로, 어떤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대사산물을 소변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도파민 대사산물이 너무 낮아져 있다면 지금 몸에서 도파민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동기가 잘 생기지도 않고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재료와 이 재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재료가 되고요. 비타민 B6,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요소들의 결핍이 있어도 이게 만들어지는 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결핍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신경정신 피로 환자분 중에는 20대 초반에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이 계속 몇 달간 지속돼서 한 번씩 심하게 어지러워서 멀미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요. 자율신경 검사, 뇌 MRI 이상이 없었어요. 티로신을 먹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는 약간 번아웃과 비슷한데요. 원래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부신이라는 장기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면역 억제제로 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감기가 잘 걸리는 거거든요. 이 코티졸은 원래 우리 몸에서 일주일 리듬을 가지고 아침에 제일 많이 분비돼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대사를 부스팅해 줍니다. 그러다가 점차 감소해서 저녁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항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도 계속 높으니까 수면의 질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일정 기간, 수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면 DHEA라는 것이 소진되고 점차 이제 코티졸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데도 코티졸이 낮으니까 피곤하고 멍하거나 또 어지럽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타민 B 이런 걸 먹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아침 혈액 코티졸과 DHEA를 확인해 보는데요.
얼마 전에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될 정도로 피곤하고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어서 걷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져서 한 번씩 픽픽 쓰러지시기도 하고 저혈당도 오고, 그래서 머리 검사 포함해서 많은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코티졸을 체크했는데 코티졸이 1 이하로 바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로 진료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특별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코로나 백신 3차 이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셔서 어떤 백신과 연관된 증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환자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환자분들을 보면 저희 남편도 그랬는데 코티졸이 그래도 4, 5 정도는 나왔었는데 1이 안 되는 분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액검사 후에 필요한 분들에게 코티졸의 재료인 DHEA나 감초 추출물, 홍삼, 홍경청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환자분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를 대강 알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충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진행 중이거나 해소가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이걸 보충해드리면 증상과 혈액 검사가 좋아지는데, 심한 스트레스, 예를 들어 뭐 소송이 있거나 이런 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보충을 해도 수치가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것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죠. 근데 한 번만 맞을 화살을 우리가 집어서 두 번째 화살을 꽂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사건을 자꾸 곱씹고 이불킥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 몸의 코티졸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나가서 빠르게 걷기 20분을 하거나, 당장 나가기가 어렵다면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거를 1분만 해보셔도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주의하실 점은, 장과 대사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사가 없어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지. 그런 경우라면 그것만 고치셔도 많이 회복되실 거고요. 그걸 했는데도 잘 회복이 안 된다면 병원에서 꼭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도파민이나 부신 관련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파민이나 부신 호르몬이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더 먹게 되면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매일 먹는 음식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밥 말고 나를 위한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고요. 저녁에 배달 음식이나 외식 대신에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고요. 요리를 할 에너지가 없다면 그냥 고기를 사서 구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락까지 어려우면 식당 가기 전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계란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적게 먹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을 피할 수 없다면 샤브샤브나 보쌈 이런 걸 먹는 방법도 있겠죠. 종종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피곤하다고 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피로만 더 누적이 되고 코티졸만 더 분비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먹는 것, 자는 것, 스트레스 관리로 고칠 수 있는 많은 증상들을 땜빵식으로 진통제, 수면제, 안정제로 억누르다가 더 큰 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할 때는 내 삶을 한번 꼭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고 연결되는 사람을 바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제가 그런 걸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는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로서 현대의학과 약물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내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